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에도 오늘 코스피 기관의 매도세 4거래일째 파란불을 켠 채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3거래일 동안 연속 빨간불을 켜다가 4거래일 만에 이렇게 파랗게 전환이 됐는데요.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시장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파란불이 가득 들어와서 아쉽다라는 점 느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양한 경제 지표도 발표되는 만큼 오늘 시장도 중요하게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파란불이 가득 들어와 줬지만 그럼에도 코스피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던 건 호실적 종목들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수의 종목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 상승 랠리가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3개 중 한 종목이 깜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라는 뉴스 기사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한국콜마라던가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화장품주 랠리를 이끌었고요. 넷마블이 예상 외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하면서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시면 좋은 종목들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가 급락이 나온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페24, SK바이오팜 그리고 금호 석유화학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정책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AI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중에 폴라리스 AI 파마, 이스테이드, 마음 AI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상한가를 기록한 채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한국인공지능협회는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AI 기술, 주권 확보 및 글로벌 AI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 모멘텀으로 AI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이 두 번째 키워드가 오후장에 조금 더 탄력을 받았다면 이 세 번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오히려 더 강한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키오스크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유튜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추진 언급 소식에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는데 KCT, 한네트, 그리고 로지시스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 종목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세 가지 수익 봉투 뜯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드온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파란불이 좀 드리워졌습니다. 코스피도 4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켜게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일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해서 보면 조금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미국 주식 시장의 그 ETF 그 매수 참여도를 보면은 다시 바닥을 짚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뭐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ADR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동안의 상승 종목 수가 워낙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들이 조금 고르게 좀 단기 과열 구간에 조금 진입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한 차례 조금 밀렸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장세, 그러면서 이제 실적주들을 제외하고는 조금 더 밀리는 장세가 길면은 한 주 정도 더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가 네.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조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고 코스피도 조금 밀렸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조금 종목들이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커질만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수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보여지고 그랬을 때는 종목들이 고르게 가기보다는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 올라가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것도 관세 피해주들 위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좋은 뉴스들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우선 미국과 이제 협상국가, 최초의 협상국가 역시나 외신에서 보도가 된 대로 영국이 최초로 이제 협상국가가 됐습니다. 영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먹이는 걸로 부과를 하는 걸로 일단 좀 협상을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0%가 이제는 디폴트 값이 된 거죠.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어쨌든 10%는 기본관세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델들을 봤을 거예요. 여러 국가들도 봤을 거고 영국이 첫 스타트를 끊어준 만큼 앞으로도 추후 협상을 하는 국가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중국이 145% 부과를 하는데 50%까지 축소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확인을 해보면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는 것처럼 이야기가 물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1, 2주 안에 협상이 될 것 같다. 중국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되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풋 정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주식을 사야 할 때라는 말을 본인 입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필 첫 무역 협상이 나온 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관세 압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협상 국면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어쨌든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진짜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말은 뭐냐면 이제 결국에 앞으로는 증시에 조금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좀 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반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을 때 유동성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실제로 뭐 7월 FOMC에서는 정말 QT를 종료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통화량이 감소되는 것을 통화량을 줄어드는 것을 이제 막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유동성 유출을 막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신흥국으로 또 자금이 또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가 단기 시장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와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관세 협상 국면으로 이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세 때문에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반도체 기업들, 제가 반도체 대형주들 잘 봐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그 때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럼 똑똑한 자본들이 들어오는 업종과 종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어떤 매크로적인 관측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 오늘도 강의 드릴 거예요. 지표들도 관련 지표들도 무료로 제공 드릴 거고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오늘도 기법 잘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 또 방송 말미에 오늘도 좋은 공략조 준비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과열권에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마다 이제는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머니 기법과 함께라면 이런 시장의 흔들림과 관계없이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남겨주신다면 선착순으로 다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파란불이 드리워졌지만 그럼에도 반짝반짝 빛났던 종목들을 보신다면 실적이 바탕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결국에는 실적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들 보신다면 실적 바탕으로 좀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지만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지금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실적 시즌이니까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단기간 시장 과열 속에서 당연히 숫자 잘 나오는 쪽에 시선이 더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뭐 한국콜마라든지 SK케미칼이라든지 뭐 고려아연 또 뿐만 아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목 있습니다.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실적 앞으로 좀 기대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대형주들 중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올라온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나온 실적이 아니고요. 앞으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성장을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실적은 주가는 실적의 4.6개월을 선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분기는 조금 선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분기 앞으로 실적도 조금 올라갈 거냐, 가이던스가 좋을 것이냐. 그것이 이제 지금 주가를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실적 발표 좋게 나온 종목들 중에는 당연히 좋게 보는 게 우선 한국콜마입니다. 지금 이제 당연하게도 일반적으로 화장품, OEM, ODM 업체들의 구조적인 성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중국 쪽에서 화장품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소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근데 아직은 이격을 더 벌려도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랠리가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이쪽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SK케미칼 같은 경우 친환경 소재 기반으로 하는 그 그린케미칼 쪽에 대한 실적, 성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라이프 사이언스 부분에서 코로나 백신 쪽이 매출이 지금 감소하죠. 근데 여기에 비용이 많이 부담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마이너스 나는 거를 그린케미칼 쪽에서도 충분히 저는 메꿀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SK케미칼도 충분히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소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롯데쇼핑 물론 이제 지금 해외 시장으로 확장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적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굳이 지금 봐야 될 종목이 많은데 굳이 롯데쇼핑까지 가서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이 실적에 대해서 굳이 이제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결국에는 어제 이야기랑 되게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결국에 조선방산 또 K뷰티 쪽입니다. 네. 특히 K뷰티 쪽 제가 이야기를 요새 너무 많이 드리는데 스마트 머니에 포착되는 쪽이 다 이쪽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명분도 충분하죠. 그리고 이제 뭐 성장이 어떻게 성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제가 또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화장품 쪽은 제가 공략적으로 소개해드렸었던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실리콘토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고 제가 1차 목표가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이쪽에서는 주가 레벨업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 주목 포인트는 중국의 수요 증가입니다. 이게 저는 단기간 아웃퍼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중국의 수요가 사실 21년도 때부터 3년 반 정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중국 쪽 수출이 부진하면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단 한 해도 놓치지 않고 화장품 수출이 증가를 했었는데 21년부터 꺾였습니다. 근데 재작년부터 이제 한 2분기부터 하반기부터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고 작년에 이제 20% 성장하면서 100억 달러 수출을 기록을 한 데는 미국 쪽이 17억 달러 수출을 했었던 대미 수출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동남아 수출이 컸어요. 중국은 없었거든요, 지분이. 근데 중국 쪽이 2개월 연속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플러스로. 3월 달에 10%, 4월 달에 7.7%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두 달 동안에 2개월 동안에 다시 성장으로 돌아선 게 다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게 2021년 12월 이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중국 쪽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작년에 중국 쪽 수요 없이 20.6% 성장해가지고 102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20%보다 올해는 더 높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보수적으로 제가 어제 10% 이야기했는데 10%씩 6, 7년 정도만 이게 꾸준히 성장을 하더라도 200억 달러인데 저는 이게 중국발 수요까지 다 겹쳐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3, 4년 안에 200억 달러 수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장품 업종은 정말 쌉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매력적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조선 쪽이나 방산 쪽도 성적이 좋을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이쪽에서 자금이 많이 모여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관세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방어 요소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K뷰티 쪽은 좀 밀렸는데 그래서 지금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유동성 풀이 좋아지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소비주들 쪽에 또 돈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K뷰티 쪽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산과 조선 쪽도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이 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산 쪽에서 많이 못 올라간 공략주, 스마트머니에 포착된 공략주 제가 또 소개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결국에 호실적 종목들 참 많았지만 그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건 방산과 조선, K뷰티다.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방산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방송 끝날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익 봉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AI 정책 모멘텀을 바꿔가는 AI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말에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다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상한가 종목 중에서 세 종목이 이 종목 안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정책이다 보니까 정책 기대 테마주들은 저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유효할지 몰라도 피날레 국면이다. 네. 대선 일정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AI 협회죠. 인공지능 협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조를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조속히 투자해 줄 것을 촉구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줬으면 이제 자금이 집행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선행적으로 NPU랑 GPU 쪽에 대한 인프라 이쪽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AI 이제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이죠. 이쪽이랑 AI에 대한 어떤 인재 양성 이런 쪽에다가 자금을 좀 조속히 좀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오늘 계약 체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드렸다시피 정책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정책 기대감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직 이제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단기적으로만 봤으면 좋겠고 굳이 AI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잡을 거라고 한다면 한국 주식 쪽에서는 반도체에 좀 포커스를 차라리 맞췄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HBM 쪽에서 싼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관해가지고 STI라든지 PSK, 이오테크닉스, 오로스테크놀로지 이런 좋은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하반기 유동성 상황이 좋아지면 지금 주가 레벨에서 20, 30%는 그냥 거저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정책 테마주들, 숫자 안 나오는 정책 테마주들 보기보다는 AI 쪽을 명확하게 볼 거라면 반도체 쪽을 조금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오히려 AI 테마보다는 반도체 쪽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은 늘 강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 플랫폼에서 다양한 인사들과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키오스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오늘 오전장에는 사실 이쪽이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좀 두 번째 키워드 AI 모멘텀에 조금 더 힘이 받게 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두 번째 키워드도 세 번째 키워드도 신사업과 관련된 분야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에 좀 공감을 갔던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국채 기반, 미국 국채 기반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진짜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기에 적극적이시죠. 진심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코인, 크립토 쪽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봐도 약간 그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치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신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조금 사기로 보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미국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ETF로 승인이 된 것을 떠나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해가지고 국고로 등록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버블로 보는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까 사실 이 시선을 바꿔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오늘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STO 쪽이라든지 그리고 가상자산 ETF, 그쵸. ETF 이야기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TO 쪽도 오늘 오전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건 저도 살짝 회의적으로 보는 부분이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뭐 RWA라든지 STO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청사진만 보면 되게 가슴 뛰게 하는 사업들이고 기술들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이 트릴레마를 극복을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꿔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탈중앙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보안성을 위해서. 중앙기관으로 해킹이 나가면은 어떤 자산이나 데이터들을 다 뺏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노드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검증을 하자. 이 개념이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의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비자 카드로 신용카드 결제를 해가지고 결제가 되는 속도만큼의 전송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블록 사이즈 용량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블록 사이즈 용량을 키워버리게 되면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냐면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비쌉니다. 블록체인은 1MB 굉장히 작게 형성이 돼 있어서 노드 컴퓨터 구축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이면 하거든요. 근데 블록 사이즈를 키워버리면은 슈퍼컴퓨터로도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동일한 전송 속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블록 사이즈를 키웠더니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블록체인을 굳이 사용을 할 이유가 없죠. 중앙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일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블록 사이즈를 키워버리면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안성을 해치면서 확장성을 이야기를 할 때는 가격 부담도 있고요. 중앙화 문제,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오라클 문제도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블록체인이 그리고자 하는 청사진이 정말로 이 사람 원하는 대로 이 기술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진심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국 정당들에서 이야기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랑 조금 목적이 좀 다릅니다. 약간 핀트가 잘못 맞춰져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국채 수요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브릭스 국가들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이 원래는 미국 국채에 대한 최대 고객이었는데 미국 국채를 안 사고 오히려 팔아버리고 금을 사고 있어요. 지금 금 가격 많이 올라가죠. 금을 사고 있는데 그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 입찰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 방법을 민간 쪽에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 발행사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만큼 이거를 락업을 해야 되잖아요. 1대1 비율로.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넣어만 놔도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에 대한 입찰이 충분히 수요가 충족이 되는 거죠. 미국 자국 내에서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재원을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뭐 해외로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통제적인 역할, 뭐 복지적인 역할, 막 이런 복지와 분배 이야기를 하고 약간 좀 핀트가 잘못 맞춰져 있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로컬 통화 스테이블 코인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될 거라고 보는 개인적인 입장이라서 이것도 되게 단순히 테마성으로만 봤으면 좋겠고 차라리 굳이 이제 크립토라든지 코인 쪽으로 볼 것 같으면 STO 쪽을 차라리 보자. 왜냐면 비트코인 가격 오늘 10만 원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줬던 게 이번에는 블랙록 그 자산운용사 CEO인 레리 핑크 회장입니다. ETF가 승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도 이 사람의 입김이거든요. 정치권에서 굉장히 입김이 센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게 모든 증권, 금융 그리고 실물 자산은 토큰화 될 거다라는 이야기했어요. 그 개념이 사실 RWA랑 STO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좀 보는 게 비트코인이 하반기로 갈수록 만약 가격 상승을 보이면 이쪽 테마에서 수급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차라리 뭐 만약에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키오스크 쪽을 볼 게 아니고 STO 쪽 종목을 차라리 업종 테마를 더 집중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 확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책 모멘텀을 받아가는 그런 목적성을 살펴본다면 그런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관련된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들을 꾸준히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STO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까지 내려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수익 봉투를 뜯어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어제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은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의 상승장에서 종목을 잘 잡아 놓으면은 하반기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하반기 시장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정말로 옥석을 잘 가려놓고 그리고 종목들을 리스트업 해놓는 작업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옥석을 잘 가릴 수 있는 기법 오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기법. 항상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다 한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머니 기법이란 말 그대로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그때를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똑똑한 돈은 개인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투자, 매수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주포들이 매집했을 것으로 추정될 때 그때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라고 해요. 당연히 스마트머니는 뉴스보다 먼저 들어오겠죠. 예,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이 되기 전에 먼저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뉴스도 확인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죠.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면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기법이에요. 근데 제가 만든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뉴스 전에 모든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느냐? 함부로 제가 그 이야기는 드릴 수 없겠죠. 다만 제 방송을 한 달 혹은 몇 주, 며칠만이라도 보신 분들은 제가 만든 진짜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 주가 흐름이 크게 변화가 나온다라는 것을 저는 4개월 넘게 증명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다 돌려보시면 되겠죠. 자, 좋은 기법이에요. 제가 다년간의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부분을 알고리즘을 압축을 해서 신호로 적용을 시켜서 백테스팅까지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률도 높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저는 매우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머니 기법 어떤 식으로 손익비가 높게 우리가 이런 매매를 활용할 수 있는지 매매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두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좋은 기법과 그렇지 않은 기법은 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첫 번째, 당연한 건데 수익 모델이 좋아야 돼요. 수익이 잘 나오는 모델이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수익 모델이 잘 나오는데 수익이 잘 나오는데 근데 만약 기법이 복잡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법은 무조건 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호 보고 들어가는 되게 스마트머니 기법은 간단하고요. 수익 모델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 모델이 좋다? 수익이 좋은 모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거래를 하면 할수록 거래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승률이 더 높다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10종목 중에 7, 8종목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승률이 좋기 때문에 표면상은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이겼을 때 2, 3%로 이기다가 두세 번 졌을 때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이거 정말 수익 모델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손익비입니다. 뭐냐면 승률이 50%밖에 안 돼도 상관없어요. 50% 정도가 되는데 손실 확정을 냈을 때 손실 폭보다 수익 확정을 냈을 때 수익 폭이 더 크다면 어때요? 승률은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이것은 좋은 수익 모델을 가진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머니 기법은요. 승률도 좋은 편이죠. 근데 손익비가 매우 좋은 기법으로 제가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법이 되는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스마트머니 기법입니다. 우선 이 기법을 가지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필요하겠죠. 스마트머니 신호는 무료로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신청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다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받아가셔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봉 차트에 스마트머니 신호를 등록을 하면 포착된 날이 있습니다. 포착된 날을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시작일, 즉 포착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매집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착일로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매집이 어느 정도 됐으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자, 개정판에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선결 조건, 선행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신호가 뜨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거래량이 정말 늘어나는지 여부예요.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선 관심 종목에서 배제를 하는데 거래량이 추후에 늘어나면 또 관심 종목이 되겠죠. 우선 신호가 포착되고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 구간까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확실히 늘어났다면 여러 가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정 시 기준봉 저점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착일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혹은 포착일 종가에 거래량이 그날 많이 늘어났으면 바로 매수를 해도 되고요. 혹은 포착일 기준봉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도 되고요. 가장 간단한 거는 이런 포인트 내가 일일이 외워서 하기 힘들다 하시면은요. 그냥 신호가 포착되고 5거래일 이상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냥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100%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손익비가 좋은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손절 추세선도 제가 다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잘 등록하셔서 여기 이탈하면 정리를 꼭 하시는 형태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방법만 숙지하고 거래를 하시면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예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뭐예요?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제가 이야기를 예시로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주가가 크게 올라간 주식들 중에 포착된 것만 끌어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검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스마트머니 기법으로 방송에 나올 때마다 공략주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최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좋습니다. 방송 돌려보시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공략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손절가로 먼저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근데 올라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이런 예시 종목들처럼 크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 종목부터 잠시 후에 제가 세 종목이나 또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던 종목들 중에 리뷰 드릴 거거든요. 쭉 한번 보시면서 스마트머니 기법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기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35% 이제 양도를 받아가지고 총 지분 58%가 되면서 대주주로 등극합니다. 이제 삼성 로보틱스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
스마트머니 기법은 주포들이 매집하는 단계, 즉 이런 공시 내용이 나오기 전에 매집할 때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뭐예요? 양사 간의 협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협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협의 과정이 몇 날 며칠 진행이 되다가 체결이 되고 공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연말에. 하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협의 과정 중에 이미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즉 회사 내부 관계자가 주포냐? 그렇게 특정하진 않습니다. 단순한 이해 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그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주포가 매집을 했다 이런 걸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다만 스마트머니 기법은 먼저 포착을 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점 상한가 갔어요. 점 상한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2번 뜨고 나서 한참 뒤에 연말에 뉴스 나오고 나서 연초에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는 최초에 언제 포착이 됐어요? 11월 7일에 포착됐습니다. 포착일 이전엔 거래량 없죠. 포착일은 시작일이다. 시작일 이후에 정말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수. 자, 언제 매도해요? 뉴스가 나와서 막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하는데 손절 추세선이 노란 추세선이거든요. 이탈 한 번도 안 하고 200%가 넘게 올라갑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 뉴스 나온 날 유상증자 악재가 떠가지고 손절 추세선 이탈하죠. 마이너스 5%도 안 돼요. 손익비가 매우 좋다라는 거죠. 자, 이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포착일로부터 뉴스가 나오기 전에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법이 바로 스마트머니 기법이에요. 두 번째 예시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또 공약주 스마트머니 신호가 또 떠가지고 최근에 소개드리고 1차 목표가 빠르게 달성했죠. 2차 목표가까지도 기대를 충분히 해보셔도 되는 실리콘2입니다. 뉴스는 최근에도 실적 좋아질 거다 때문에 가는데 작년 1분기 때 미친 퀀텀 점프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실적 어디서 집계하죠? 회사에서 집계합니다.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부자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적 뉴스가 나올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주가가 400% 올라갔거든요. 근데 스마트머니 신호는 2월 21일에 포착됩니다. 자, 거래량 보세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 없잖아요. 포착일 직후에는 거래량 안 늘어나다가 중간부터 거래량이 마구 늘어나기 시작하죠. 자, 거래량 늘어나면 매수. 언제 매도? 뉴스 나오면서 급등 나올 때 분할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고 손절 추세선 여전히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시 종목들 보면 어때요? 굉장히 좋은 모델들이죠. 근데 제가 공략해드렸었던 종목들도 막 유라클 이런 것들을 막 3연상 갔잖아요. 스마트머니 신호 나오고 한 주도 안 돼서 3연상 나오고 그런 거 제가 직접 보여드렸잖아요. 다 비슷한 맥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요 기법 PDF 파일 신청 주신 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발 받아가셔가지고 검증을 직접 해보세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직접 검증을 해보시고 검증한 만큼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재 멘토님의 스마트 머니 기법 나도 한번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는데요. 채팅창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신다면 선착순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법 자료집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수익률 탑5 종목들 한번 보고 가시죠. 지금 보신다면 한화오션, 유라클, 로보티즈, HFL, 그리고 SAMG 엔터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리뷰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이 실리콘2가 있었다면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목표가가 2만 원이 제시가 됐는데 고점 기준으로 16,500원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지금 약간 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진입이 가능한지 어떻게 보실까요? 당연히 좀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화장품 업종은 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시점은 매수하기 또 특히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이제 베스트 업종으로 꼽는 건 이쪽입니다. 아직은 지금은 이쪽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더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 리오프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 저는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을 또 확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업사이드도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대미 수출이 17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됐거든요. 프랑스를 제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대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4월 1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거든요.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되기 전에 옆자리였죠. 옆자리로 가다가 신호 포착되고 4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막 늘어났어요. 제가 표시해놨습니다. 그때 그래서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면서 시세가 나왔고요. 아직 좀 급등 이후에 눌림목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 추세로 조금 우상향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여전히 그 다음 목표가는 2만 원을 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까지 우선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화장품 종목들은 꾸준히 지켜보자라는 점 짚어주셨고, 안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새롭게 진입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한화오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7차 목표가까지 제시가 된 종목이고요. 무려 165%가 넘는 수익률, 지금까지 갖고 오셨던 종목 중에서 가장 탄탄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10만 원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거든요. 조선 종목들이 최근에도 좀 강합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강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제가 최종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제시드렸는데 그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게 되게 보수적인 가격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10만 원을 갈 가능성은 저는 되게 무난할 거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00만 원을 갈 거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그 정도 목표가를 봐도 되는 쪽입니다. 근데 물론 단기간 과열이라서 밀렸다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오션이 밀린다면 그거는 조금 기회로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이거 리뷰 드릴 때마다 재료가 워낙 많아서 다 이야기를 드리기도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차트 볼까요? 보면은 그렇게 4월 시장이 말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견조하게 버텨줬거든요. 빠질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밀린다면 7만 원 근처까지 조금 조정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큰 그림을 보고 조금 매수를 하는 것도 여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만 원 저는 무난하게 갈 거다라고 봅니다. 올해 내에는 당연하고요. 네. 올해 내에는 언제 가느냐 문제지만 올해 내에 3분기 내에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로 활용해보자. 중요한 거 스마트 머니 신호는 어디서 포착됐냐면 4만 원 아래서 포착이 됐고요. 공략주도 제가 4만 원 밑에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종목들을 잡는 방법은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져가는 방법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종적인 목표가로 10만 원이 제시된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10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들으시면서 A 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 다 생각하신 대로 무탈하게 10만 원은 가겠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 종목이 저희가 처음 잡았을 때 4만 원대 부분에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는 점 아쉬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 꼭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대표적인 긍정적으로 보시는 섹터 3가지만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뷰티, 그리고 조선, 방산 이렇게 호실적이 나온다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음 종목 한국항공우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2차 달성 수익률이 32%, 한화오션에 비해서는 좀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강한 종목입니다. 11만 원까지 제시가 됐었고 이 11만 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저도 항상 좀 애증의 종목 중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거든요. 중대형 발사체 기술을 또 유일하게 갖고 있는 또 우리나라 그 강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뭐 무인기 모델도 하고 그리고 AI 쪽과도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자율비행 검증을 또 추진한다라는 소식까지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기술력 하나는 또 이제 끝내주기도 하는데 수주잔고도
24조 7천억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규모의 수주 잔고도 대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좀 늘어남에 따라서 방산 쪽 매출도 꾸준히 조금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은 이게 2월 12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추세가 우하형이었어요. 신호 뜨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즉 변곡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말 잘 잡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스마트 머니 기법 이야기 막 설명드릴 때 스마트 머니는 뭐 주포들의 매집 자금을 잡아내는 거다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이야기만 들으면은 조금 또 무슨 약 파는 말이야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직접 보여드립니다. 신호가 진짜로 변곡점에 저렇게 뜬다고요. 그리고 제가 공략주를 3월 초에 소개를 드렸고 물론 큰 수익은 아닙니다. 30%대 수익이 뭐 적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여기서 당연히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11만 원 그 목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종목은 그래도 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거품이 덜 껴있다. 그래서 지금도 매수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의 애증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방산 종목들에 비해서 아직까지 올라간 폭이 좀 작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방산 종목을 한 가지 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산 종목 중에서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작은 기업입니다. 네.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시총이 작다면 오히려 또 탄력성은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은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예, 정말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동사 같은 경우 그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2020년도 때부터 한 해도 안 꺾이고 꾸준히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금 뭐 싱글보드 컴퓨터, 군용 전시기, 무기 탑재용 컴퓨터 장치 관련해가지고 이쪽에서 꾸준히 지금 매출이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최근에 보면은 그 매출액이 650억, 영업이익이 95억이에요. 작년에 찍힌 숫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억이 넘어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는 좀 성장률이 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요인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총이 1,000억대인데 1,1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다. 이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수주 현황입니다. 수주. 자, 수주 현황도 지금 440억 정도 있는데 이게 재작년 매출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수주 잔고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거의 담보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 페이지 볼까요? 지금 올해 체결된 2025년 들어서 체결된 지금 공급 계약 체결 건수만 봐도 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쪽에서도 있고요. LIG 넥스원 지금 메이저 기업들 다 있습니다. 방산 기업들 쪽에서 굉장히 조금 높은 정도의 매출액 비중. 지금 벌써 작년 그 매출 총액 대비 50%가 네. 올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잔고 계속해서 단기적으로도 많이 쌓이고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방산 쪽이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조금 과열권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닌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저는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방산주 다른 거 다 빠져도 혼자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키 맞추기를 위해서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업종과의 시속 게임이 아니고 동일 업종 내에서 어떤 키를 맞추면서 가는 형태의 어떤 그림이 나오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사실 중요한데 코츠 테크놀로지가 공급을 하는 디스플레이 유닛 전차장의 전장 상황 인식 및 운용을 지원하는 핵심 장비 이게 기술력은 이미 입증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K2 전차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템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동사가 유리하겠죠. 올해도 수주 건수가 있었습니다. 공급 계약 체결 현대로템과도 진행을 했는데 현대로템이 K2 전차 이게 지금 이제 폴란드 쪽이랑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빠르면 5월 내에 조금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죠. 이번에도 820대 규모의 어떤 대규모 2차 계약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제가 이제 큰 그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이 부채가 커지면 왜 방위 체계가 각국 방위 체계를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는지 나토의 지금 무기 획득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폴란드는 51%인데 더 올릴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K2 수출 계약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하는 동사는 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는 시가총액 봐도 너무 싸다 방산주들 중에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올라가는 작지만 좋은 기업이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보면은 스마트머니 신호가 4월 14일에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추세 흐름은 포착이 되고 바뀌었는데 거래량은 바로 안 늘어났어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보자. 그리고 기업을 한번 뜯어보니까 재무 성장도 좋고 앞으로 대기되어 있는 재료나 모멘텀도 충분히 좋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좀 무조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말씀드리자면요. 다음 주 월요일 시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24,500원, 손절가 17,500원인데 24,500원 도달하더라도 다 정리하실 필요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 신호 이거 제가 그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종목들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한 종목도 없어서 아쉬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이 종목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츠 테크놀로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시고 목표가로는 24,500원, 손절가 17,500원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3거래만큼 없었기 때문에 끝내기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풀로 거래가 이어지기 때문에 주말만큼은 푹 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스마트 머니 기법 여러분들의 차트에 꼭 한번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법 자료집까지 확대 개편됐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보시고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